반갑습니다. 장원구래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매일같이 이제 만들어 드리고 또 텔레그램에서도 관련 정보는 계속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은 이제 갭 하락 나왔는데 왜 그런 하락이 나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그런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이벤트는 7월 17일 날 발표되는 체코 원전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한국이 수주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또 관련 정보도 드리는 텔레그램방이 있다고 그랬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방이거든요.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리고 이제 설명란에도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란이 뭐냐면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세로로 봤을 때 위에 영상이 나오고 밑에 자세히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 밑에 또 자세히 보시면 더보기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쭉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이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화면이.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영상 밑에다 보면 이걸 클릭을 하셔야 저희 텔레그램방에 입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만 클릭한다고 해서 바로 텔레그램방에 들어와지는 게 아니니까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이 텔레그램방 화면이 나오면 밑에 있는 들어가기까지 눌러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과 같이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중장기, 그 다음에 서윙,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종목들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들의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이렇게 하면서 손익비가 맞아져요. 결국 나중에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만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제 갭 하락을 했었죠. 마이너스 8%까지 급락 흐름이 나왔다가 결국 마이너스 3.5%까지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텔레그램방에서 특별히 염려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물론 어제 이제 조직 개편을 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두산 밥캣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이 두산 밥캣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예요.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그런 회사거든요. 강력한 현금 창출원인데 이 두산 밥캣을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는 배당금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간 거죠. 두산 그룹 차원에서는 이런 두산 밥캣을 통해 가지고 이 두산 로보틱스를 키우겠다,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 부분이 세 개로 나눠집니다. 에너지 기업, 에너지, 원전, SMR, 수소, 풍력, 폐배터리, 가스터빈. 이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맡아서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소형 기계, 그 다음에 로봇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를 통해서 반도체, 최첨단 소재 그런 사업을 하게 되죠. 이 강력한 이제 캐시카우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넘어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텔레그램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염려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할 합병 이슈가 없더라도 우리는 좀 당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파동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 합병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는 자리를 잘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급락할 때 특별히 염려되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텔레그램방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왜 두산 그룹이 이런 결정을 했느냐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체코 원전 때문에 그럴 겁니다.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큰 호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할 때에 분할을 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를 지켜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원전 시장이 안 좋고 또 체코 원전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됐다면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체코 원전 7월 17일 날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게 남아 있어서 또 주가도 방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체코 원전은 지금 현재로서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거든요. 프랑스하고 지금 이 파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의 강점은 외교력이죠. 유럽에 있는 국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체코에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부분이 좀 걸림돌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가성비라든지 스피드 뭐 납기도 정확하게 맞추죠. 또 가격이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절반의 가격으로 또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돈 앞에 장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인간 대 인간뿐만 아니라 국가 대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사 여기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60일선 근처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특별하게 염려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제 기업 분할 합병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력한 캐시카우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배당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대를 해서 또 무산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통과된다 생각하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이제 공시가 장마감 후에 이제 공시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자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개미죠. 내부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보에 의존해가지고 매매하면 자칫하다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의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의 흐름, 이 파동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정보가 있는데 악재다. 이 굉장히 큰 악재다고 한다면 차트에서 먼저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호재면 또 호재대로 그 좋은 흐름이 나오게 돼요. 먼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차트 속에서 모든 정보가 다 녹아져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가게 되거든요. 그 세력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는 결코 후행이 아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예요. 그래서 정보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돈의 흐름을 보고 이런 파동 속에서 맥점을 찾아서 공략해 가야 된다. 결국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관련된 정보, 관련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하고 꾸준하게 함께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될 겁니다. 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자연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도 이제 쌓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또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다 여러분들께서 또 매매하셔서 수익도 남기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길게 가고 때로는 짧게 가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적으로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부터 월봉을 보면 완전히 바닥이에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합시다. 계속 살펴보면서 텔레그램방에서도 계속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거예요. 뭐 텔레그램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식왕 장보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에서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지금 현재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종목만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해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종목 추천도 굉장히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줬습니다. 삼화전기는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고 한국석유, LS 다 마찬가지였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서부터 계속 분석을 해드렸었고 원익, 한일사료 뭐 다 수익을 줬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비치로테크, 이구산업, 뭐 웅진, 동방, 대창 다 마찬가지죠. 뭐 적지 않은 수익을 줬어요. 동구바이오제약도 마찬가지고, 아주 아이비투자, 서원도 마찬가지죠. 사마페인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은 충분하게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채워 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텔레그램 방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채워 나가시면 돼요.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하게 어떤 투자적인 관점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좀 더 많이 보시고, 다양한 종목 추천과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그러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을 좀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종목을 좀 영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